이낙연과 만나면서 임종석은 빅피처, 큰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민주 세력과 평화 세력이 전부 다 뭉쳐서 하나의 민주 평화 세력을 총결집시키자. 이재명에 쫓겨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세력까지 전부 다 민주 평화 세력을 총결집시키자. 이게 첫 번째 빅피처고요. 두 번째 주제, 미스터리 임종석. 미스터리 임종석. 그러면 친문과 86운동권 다시 살아나? 아니면 자멸? 두 번째 들어갑니다. 시간이 40분, 이제 조금씩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오늘 좌파가 좌파를 분석한다고요. 자, 지석규 제야정치에서 극좌파 산호맹 출신 지석규가 이제 86운동권 종말될까? 오늘 임종석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회군한 임종석 광주 회군으로 86운동권 다시 뜰까? 그러니까 살아날까? 종말일까? 자,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제 얘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갑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임종석의 미스터리는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알고 있는 거는 짧게 요약하고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임종석의 광주 회군, 또 이 미스터리 희한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임종석이 머리에 지금 빠르게 이 짱구를 굴리고 있는데 짱구대로 될까? 임종석 전 실장, 이거는 운동권이니까요. 제가 학번으로는 선배죠. 자, 그러니까 임종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낙연과 통하고 탈당하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이낙연은 또 탈당하는 줄 믿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새벽에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올리고, 여기에 멘붕에 빠진 이낙연, 결국 사람이니까 전환을 하겠죠. 또 이렇게 황당히 하고, 이낙연의 신당 다 멘붕에 다 빠지고, 이렇게 됐던 과정이 결정적으로는 광주라고 하는데요.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사실은요, 이낙연과 만나면서 임종석은 빅피처, 큰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큰 그림. 임종석 하나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낙연과 임종석이 거대한 큰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게 하룻밤 만에 큰 그림이 다 무너지고 찢어지고 회군을 했던 거죠. 어떤 큰 그림이야? 빅피처가 이겁니다. 단순히 그냥 자기 공천 하나 받는 게 아니고요. 비이재명, 어차피 이재명이 전부 쳐냈으니까 비이재명 세력들이 전부 다 하나의, 자, 광주하면 평화의 도시, 뭐 광주는 평화, 맨날 이렇게 떠들잖아요. 아니, 광주만 뭐 평화를 했습니까? 다른 도시도 평화를 하죠. 평화를 다 염원하죠. 근데 늘 광주는 평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 세력과 평화 세력이 전부 다 뭉쳐서 하나의 민주 평화 세력을 총결집시키자. 이재명에 쫓겨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세력까지 전부 다 민주 평화 세력을 총결집시키자. 이게 첫 번째 빅피처고요. 두 번째는, 자, 호남에서부터 다시 준비하자. 그러니까 임종석도 호남 출마, 이낙연도 호남 출마. 그런데 이때 임종석 당신을 최고로 내가 띄워주기 위해서 이낙연이 호남 출마를 포기하고요. 임종석을 중심으로 호남의 바람을 다시 불러일으키겠다는 게 이낙연이 구상입니다. 이낙연이 호남 출마를 안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임종석 때문에. 그래서 호남으로부터 다시 출마하자. 다시 바람을 일으키자. 그럼 임종석 중심으로 바람을 일어난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빅피처로, 세 번째 단계로 그 다음 민주당을 먹는 겁니다. 민주당. 왜냐? 지금과 같은 구도로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아마 패배하고,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이 약속을 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어떤 약속이냐. 이번 총선은 151석을 내가 중심으로 끌고 가서 선거에서 이기겠다. 그럼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이재명이 151석 가져갈 수 있을까요? 못 가져가죠. 지금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물론 아직 30여 일이 남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또 모릅니다. 이거 지금 여론조사 좋다고 이거 그냥 들고 뛰고 놀다가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까지의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이재명이 151석을 갖는 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거짓말한 이재명. 두 번째, 총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하든 뭐 좋든 싫든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아? 그러면 결국 밖에서 밀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당을 접수하는 거야. 이게 빅피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한 방에 다 훅 간 겁니다. 이낙연하고 그걸 그렸던 빅피처가 끝난 겁니다. 이게. 이때 임종석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지금 언론의 또 광주의 분석입니다. 센슈의 분석이 아니고요. 첫째는 광주 호남에 아무도 말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몰래 차 타고 광주에 내려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낙연하고 또 전화통화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첫째는 광주 호남 민심이 이낙연 신당이 우호적이지 않은 게 객관적인 거고 봐요. 그걸 체감했다는 겁니다. 실제 여론이 좋지 않아요. 이낙연 신당에. 자, 그 다음에 좋지 않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쭉 떨어졌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쭉 떨어졌는데, 그게 이낙연 신당으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론을 체감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그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이, 이것도 좀 광주와 나름대로 평론가들 분석하는데, 보세요. 3일날, 이게 지금 3월 5일이죠. 2월 3일날 어떤 여론조사가 떴냐면, 경인일보 아시죠? 수도권에서는 경인일보가 있습니다. 경인일보가 이제 이게 인천과 경기도 지역의 이 대표적인 그 메이저 메이저 언론사입니다. 경인일보에서 여론조사한 게 나왔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랑 했는데 이때 3일날 여론조사가 인천, 경인일보는 경기도 지역만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만 여론조사합니다. 이때 원희룡과 이재명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그때 이재명이 45.2%, 원희룡이 41.6%, 오차 범위의 초접전 양상이 여론조사로 나왔던 겁니다. 이걸 보고, 이 초접전 보고, 야, 이거 이재명 낙선할 수도 있겠구나. 그 전까지의 지금까지 여론조사는요, 이재명과 원희룡 장관의 여론조사가 10%가 넘었거나, 10%가 내려도 9%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12%, 13% 또는 9% 이게 지금까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왔던 이재명 대 원희룡의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바로 3일날 했던 건 오차 범위 내로 처음으로 초접전이 나왔던 겁니다. 이재명이 아웃 될 수도 있겠고. 이걸 보고 임종석이 머리가 이걸 보고서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당에 남아서 이재명이 떨어지면 내가 당에 남아서 민주당을 바꿔야겠다. 이런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임종석이가 탈당하지 않은 그들 내부적으로 지금 분석하는 거예요. 저 센슈의 분석이 아닙니다. 저의 분석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자, 이 시점에서 자, 그러면 이런 이유라면 이런 임종석의 생각이 결국 그럼 당을 총선 이후에 이재명은 떨어집니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사법 리스크도 재판 리스크도 방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입장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임종석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해?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 다시 86 운동권도 다시 뭉치고 이래서 살아날 수 있어, 임종석? 자멸하지 않고? 자, 저의 분석입니다. 첫째, 이재명이 누구야? 이재명이 누굽니까? 이재명은요, 우리가 아는 상식과 이 관행을 파괴하는 인물입니다. 심지어 원희룡 전 장관 사모님이 의사입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죠? 소시오패스인가? 무슨 그런 성향이 있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의사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상식과 이 체면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습, 관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총선에서 참패, 그래서 이재명이 떨어졌어. 이재명은 당선되고 총선에 참패하는 경우, 이재명도 떨어지고 총선에 참패하는 경우, 당권과 대권을 주자를 절대로 내놓으려는 만만의 콩떡이죠. 자, 지금 공천 학살, 공천 칼날을 휘두르는 거 다 총선에 참패하더라도
책임론 공세가 나오더라도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끝까지 갖고 갈 거야. 라고 다 지금 공천 학살을 하는데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임종석의 말을 들을까요? 이 자들이? 심지어는 문재인도요. 과거 2016년 총선 당시에 광주에서 자기가 호남 28석 중에서 자기가 가져오지 못하면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문재인도 얘기했어요. 그때 안철수가 다 먹었거든요. 호남에서 민주당이 3석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런 문재인도 자기 얘기를 약속했던 걸 철회하고 대통령까지 출마해서 당선됐어요. 그런데 문재인도 그런데 이재명이라고? 이재명이 어떤 자인데? 이게 두 번째. 약속 지켜라. 이런다고 임종석이 약속 지키란다고 해서 이재명이 약속 지키냐? 약속 안 지킨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두 번째. 지금 이재명 당은요, 모두가 이미 당원들이 개딸 당원들로 인해서 대의원들이 갖고 있는 투표보다 권리당원들이 갖고 있는 투표권을 몇 표로 갖고 있느냐. 당대표를 뽑는데 이거 다 바꿨습니다. 이럴 줄 알고 이재명이. 그런데 임종석이 얘기하는 대로 다시 후위를 도모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아니, 이인영은 살아났잖아. 지금 살아난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인영 살아났죠? 또 지금 일부 윤건영 살아났죠? 자, 지금 보게 되면 홍영표는 날라갔죠? 자, 임종석도 날라갔습니다. 홍영표 또 친문계 좌장이라고 하죠. 다 날라갔죠? 그런데 이인영은 지금 살아났죠? 이인영이 사실은 운동권에 더 상징성이 있고요. 86 운동권을 전부 다 묶고 세운다면 누가 묶고 세워요? 이인영이 묶고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저는 좌파니까 알고 있죠. 전대빌기 의장. 임종석은 그 상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수경을 북한에 보냈기 때문에 상징성이 조금 있는 거죠. 이인영이 전대빌기 의장으로서 다 묶고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인영, 한총령까지. 왜? 이인영이기 때문에. 탁월한 정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인영이 이재명한테로 전향이 끝난 겁니다. 무슨 얘기냐. 86 운동권이 이제는 그 투쟁력과 조직력과 이념성 이런 게 똘똘 뭉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20여 년간 따뜻한 밥 먹고 배에 기름기 끼고 아들 자식들 다 유학 보내고 그렇죠? 먹고 살 만큼 살고 이래서 86 운동권의 투쟁성, 이념성 이런 게 다 와해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윤석열 정권 타도하자, 민주주의 수호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조국도 그렇고. 그거는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들 배에 기름기 낀 거, 특권, 애들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걸 계속 기득권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도 그걸 떠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떠든다고 뭉쳐 택도 없는 소리. 다 와해된 겁니다. 임종석 꿈 깨라는 겁니다. 이인영 그걸 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이 이제 전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스터리 임종석, 친문학살, 임종석 등 86 운동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임종석의 이번 광주 회군 미스터리 다 풀렸습니다. 이제는 임종석은 임종석대로 후위를 도모한다? 택도 없는 얘기고요. 특히 임종석은 여러분이 모르시지만 뒤로요 다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제 국정농단 적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시각각으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자, 임종석 검찰 출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춥고 배고프게 있는 것보다 민주당 틀내에서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권 검찰 수사에 방어하는 것 그것까지 사실은 그게 결정적으로 임종석이 남아있는 겁니다. 앞에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분석들이고 보기 좋은 간판이고요. 뒤에 윤석열 정권의 문재인 정권 청산,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들 국가 운영에 대한 국정농단 적폐 이거를 막기 위한 임종석의 마지막 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것. 이상.